안녕하세요. 김과장TV의 원포인트 레슨 시간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뉴스를 보다 보면 8F2, 6F2 같은 알쏭달쏭한 숫자들을 자주 보게 되죠? 이게 무슨 수학 공식인가 싶으시겠지만 사실 이건 D램이 살아남기 위해 선택해온 설계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반도체 미세 공정이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것을 넘어 어떻게 구조적 혁신을 통해 한계를 극복해왔는지 그 흥미진진한 여정을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숫자 이야기에 앞서 D램의 기본 구조부터 짚어볼까요? D램은 아주 단순합니다. 데이터를 가두는 물통인 커패시터 하나, 그리고 그 물통의 입구를 열고 닫는 수도꼭지인 트랜지스터 하나가 모여 1비트를 만듭니다. 이걸 원T1C 구조라고 하죠. 여기서 문제는 칩이 작아질수록 물통도 작아진다는 겁니다. 물통이 작아지면 물이 금방 증발해버리듯 데이터가 사라지기 쉬운데 이걸 어떻게든 좁은 땅에 우겨 넣으려는 노력이 바로 집적도 경쟁의 핵심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8F 스퀘어에서 F가 뭘까요? 여기서 F는 피처 사이즈, 즉 해당 공정에서 그릴 수 있는 가장 미세한 회로의 선폭을 의미합니다. 만약 10나노미터 공정이라면 F는 10나노미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땅의 면적을 평수로 계산하듯이 반도체에서는 이 F라는 단위를 기준으로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계산합니다. 즉, 8F 스퀘어는 셀 하나가 F 곱하기 F 크기의 타일 8개만큼의 면적을 차지한다는 뜻입니다. 과거 평면형 D램 시절에는 8F 스퀘어 구조가 표준이었습니다. 가로로 4F, 세로로 2F를 사용해서 총 8의 면적을 썼죠. 이 구조는 만들기도 쉽고 안정적이었지만 집적도 면에서는 좀 사치스러웠습니다. 비유하자면 넓은 마당이 딸린 1층 단독주택 같은 느낌이죠. 하지만 땅값은 비싸지고 살아야 할 사람은 많아지니 엔지니어들은 이 마당을 줄여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등장한 것이 바로 6F 스퀘어입니다. 면적을 8에서 6으로 무려 25%나 줄인 혁명적인 설계였죠. 같은 웨이퍼 한 장에서 8F 스퀘어보다 훨씬 많은 칩을 찍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단순히 땅만 좁힌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집을 더 좁게 지으려면 내부 가구 배치를 완전히 바꿔야 했거든요. 6F 스퀘어를 가능하게 만든 핵심 기술은 베리드 워드라인, 즉 땅속으로 들어간 게이트입니다. 기존에는 기판 위에 볼록하게 솟아있던 게이트가 공간을 많이 차지했는데 이걸 아예 땅 밑에 파묻어버린 거죠. 이렇게 하니 표면에 여유 공간이 생겼고 덕분에 워드라인과 빈라인을 더 촘촘하게 배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6F 스퀘어 구조는 이지하 주차장 같은 설계 덕분에 탄생할 수 있었습니다. 6F 스퀘어 구조를 위에서 내려다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셀들이 일직선이 아니라 서로 어긋나게 배치된 벌집 모양을 하고 있죠. 자연계에서 가장 효율적이라는 벌집 구조를 반도체에 도입한 겁니다. 이렇게 비스듬히 배치하면 이웃산 셀끼리의 간섭은 줄이면서도 공간은 더 빽빽하게 채울 수 있습니다. 공학적 아름다움과 효율성을 동시에 잡은 설계라고 할 수 있죠. 이제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인 4F 스퀘어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건 정말 꿈의 숫자입니다. 셀 하나가 차지하는 면적을 이론적 최소치인 2F 곱하기 2F까지 줄이는 거죠. 이를 구현하려면 트랜지스터를 아예 수직으로 세우는 버티컬 게이트 올 어라운드 같은 완전히 새로운 구조가 필요합니다. 평면 스케일링의 끝판왕이자 우리가 가야 할 마지막 정거장인 셈입니다. 하지만 4F 스퀘어로 가는 길에는 거대한 벽이 있습니다. 바로 커패시터의 종횡비 문제입니다. 땅은 좁아지는데 전하량은 유지해야 하니 커패시터가 빨대처럼 가늘고 길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제조 과정에서 커패시터가 옆으로 쓰러지거나 무너지는 현상이 발생하죠. 비유하자면 초박형 고층 빌딩이 강풍에 흔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 물리적 한계가 10나노미터 이하 공정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엔지니어들은 깨달았습니다. 엽으로만 줄이는 건 이제 한계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낸드 플래시가 그랬던 것처럼 D램도 위로 쌓아 올리는 3D D램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D 평면 축소에만 매달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수직으로 층을 쌓는 적층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것이죠. 3D D램은 어떤 모습일까요? 단순히 칩을 겹치는 게 아니라 셀 자체를 수직으로 적층하는 방식입니다. 이를 위해 칩의 미세한 구멍을 뚫어 전극을 연결하는 TSV 기술과 칩을 원자 단위로 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같은 첨단 기술이 총동원됩니다. 아파트 단지를 넓히는 게 아니라 초고층 주상복합 빌딩을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로드맵을 보면 명확합니다. 현재 10나노미터급 공정까지는 베리드 워드라인 기반의 6F 스퀘어가 주력입니다. 하지만 10나노미터 이하로 내려가는 순간
4F 스퀘어 수직형 트랜지스터나 아예 구조를 바꾼 3D 디램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반도체 역사상 가장 거대한 구조적 변곡점에 서 있는 셈입니다. 이번 시간의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8F 스퀘어는 안정적이지만 면적 소모가 컸던 과거의 표준이었습니다. 6F 스퀘어는 베리드 워드라인과 벌집 구조로 면적을 25% 줄인 현재의 대세죠. 4F 스퀘어와 3D 디램은 물리적 한계를 넘기 위해 준비 중인 수직 구조의 미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숫자들의 변화는 어떻게 하면 한정된 공간에 더 많은 데이터를 더 효율적으로 담을 것인가에 대한 인류공학의 대답입니다. 반도체 미세공정의 역사는 단순히 크기를 줄이는 노가다가 아니라 구조를 혁신해 나가는 예술의 과정이었습니다. 8, 6, 4라는 숫자는 줄어들고 있지만 그 안에 담긴 기술의 깊이는 더욱 깊어지고 있죠. 이번 레슨이 반도체 기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과장TV였습니다.